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할 거는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사용 배포판은 실습에 사용된 배포판은 로키 리눅스 파일과 센토스 6으로 해봤어요. 자, 이 로키 리눅스 파일에는 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레이스 컨디션 자체의 심볼리 링크를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센토스 버전 6 예전에 이제 이미 다 끝나긴 했지만 우리가 이 레이스 컨디션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센토스 6 버전으로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CPU는 컴퓨터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그러한 멀티태스킹, 다시 얘기해서 여러 프로세스가 돌고 있죠. 그러면 이 CPU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행할 때, 그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자원을 조금씩 할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제 경쟁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여러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레이스 컨디션 공격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예전보다는 나오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런 공격이고요. 이런 공격들이 결국에는 또 향후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 공격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갖고 온 내용은 리눅스 관리자, 다시 얘기해 이제 개발하시는 그 개발자나 관리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자가 그 취약점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일으키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패치해 나가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패치를 하겠죠. 그러면 그 패치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취약점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경쟁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지금 배포판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는, 자, 요거는 센토스, 자, 로키 리눅스죠? 자, 로키 리눅스 8 버전이고요. 또 요거는 우리가 센토스 6 버전이에요. 그래서 센토스 6.1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32비트 버전으로 했습니다. 그냥 64비트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32비트로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뭐 64비트 버전이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경쟁 조건의 이 지금 레이스 컨디션 1을 한번 잠깐만 보면 간단하게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자, 요거는 직접 소스 코드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스 컨디션 1.C를 자, 열어서 한번 잠깐만 보면은요. 자, 여기에는 지금 중간에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포크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포크를 할 때, 자, 여기 이제 이 프로세스가 하나로 오다가 이 포크 함수를 만나면서 이 시스템 콜 포크 함수를 만나면서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면서 하나는 원래 부모 프로세스, 그죠? 부모 프로세스는 왼쪽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자식 프로세스가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 포크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자, 이때 자, 이 포크는 세 개의 리턴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크를 했을 때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생성이 실패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그러니까 이 포크를 하고 바로 리턴 값을 PID라는 변수에 담겠죠. 그러면 이 PID 변수를 체크해서 이 애가 자식 프로세스에 생성이 실패했다면 바로 프로세스를 종료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프로세스냐 자식 프로세스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쭉 갈라져서 실행이 되는데 한쪽은 부모 프로세스, 한쪽은 자식 프로세스죠. 원래 부모 프로세스가 쭉 오다가 갈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는 자 0이 아닌 값을 가져요.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번호를 갖습니다. 리턴 값을.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0을 갖거든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는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0보다 크면 이쪽을 실행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쭉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는 0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식 프로세스니까 이쪽을 실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자 10만 번, 1, 10, 100, 1000만, 10만 번 카운트에 10만을 주고 자 부모 프로세스는 10만 번을 계속 포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린트F는 화면에 이제 여기 찍어주는데요. 이 프린트F는 버퍼를 이용하기 때문에 엔터키가 없으면 이 버퍼에다가 일단 채운 다음에 엔터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데 이때 F 플러시의 함수를 이용해서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찍어주는 거고요. 자식 프로세스는 X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때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CPU는 부모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하겠죠.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가 계속 마이너스로 쭉 출력하다가 얘만 자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CPU가 이 자식 프로세스에다가 또 할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 프로세스는 또 X에 관련된 출력을 쭉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CPU는 부모 프로세스에게 또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CPU의 사용권을 또 이쪽에다가 넘겨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얘네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 어느 순간에 X 자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죠. 쭉 실행하다가 CPU가 이제는 부모 프로세스에다가 자원을 할당해 줘야 되겠네.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에다가 또 자원을 할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원이 하나씩 할당을 해줘요. 자 그러면 저희가 GCC를 이용해서 자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좀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조금 키울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10만 번을 계속 돌렸는데 확인해 보면 지금 부모 프로세스에게 CPU가 자원을 할당하고 자식 프로세스에다가 또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할당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계속 프로세스가 두 개가 돌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 경쟁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레이스 컨디션 2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이 레이스 컨디션 2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어떤 파일 다시 얘기해서 자, 레이스 컨디션 2.c 자, 여기에는 어떤 파일 자, 제가 여기서는요. 템프 디렉토리로 할게요. 템프 디렉토리 여기다가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 자, 이 파일에다가 생성하고 그 안에다가 메시지를 넣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자, 요거는 좀 요렇게 좀 할게요. 자, 이 안에서 자, 사용법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관리자겠죠? 그러면 이 관리자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법이 처음에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두 번째는 파일명을 주고 세 번째는 어떠한 메시지를 저장할 것인지를 이렇게 인수로 넘겨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exit failure는 우리가 0으로 설정돼 있고요. 아니 1로 설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uccess는 0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ebug라는 저 옵션을 주고 들어가게 되면 디파인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코드에서 빠집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아규먼트 카운트 인수의 개수를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C 언어는 명령어도 인수의 개수로 치니까 결국에는 ARGV1인 경우에는 명령어만 쳤을 경우에요. 자, ARGV2 얘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와 파일명만 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를 이 파일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두 개를 줘야 되니까 총 인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세 개가 되죠. 명령어 한 개, 파일명 한 개, 메시지 한 개. 그래서 결국에는 3이 아니면
들어와서 이 파일은 지금 현재 요렇게 파일 다음에 메시지를 써주세요 라는 거를 출력을 했어요. 자, 스탠다드 에러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이거를 그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니까 얘는 3과 같지 않으니까 들어온 거고요. 3개가 같으면 얘를 건너뛰겠죠. 건너뛰면 그대로 fopen이라는 요 함수에 의해서 두 번째 인수.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명령어 다음에 나오는 아규먼트 밸류의 1번. 자, 파일명이죠. 파일명을 그대로 A로 엽니다. 자, A라는 거는 추가 모드로 여는 거거든요. 자, 추가 모드로 열 때는 파일이 없으면 생성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파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얘에 의해서 생성을 하는데 정확하게 생성이 되면 템프 디렉토리의 파일명, 사용자가 명시한 파일명이 그대로 파일 포인터로 FP에 들어가요. 만약에 파일을 못 열었어요. 그러면 널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일을 못 열면 if문에 요 널과 같기 때문에 들어와서 에러가 나면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잘 열면 우리가 파일 포인터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대로 if문에 빠지면서 사용자가 쓴 메시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FP에는 저 파일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닫고 파일 저장 완료라고 메시지를 우리가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끝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GCC를 이용해서 제가 -d 디버그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이제 그 소스 안에 -d라고 ifdef로 우리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면 자, 여기서 잠시만요. 자, 요거를 -5를 띄워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레이스 컨디션 2 이렇게 땅 치면 그러면 여기에 01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얘를 이렇게 안 썼어요. D를 그러면 얘는 출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개발자가 직접 어떤 코드들을 넣을 때, 그럴 때 이제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써봤고요. 이 exit success와 failure가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C 언어에서 if를 쓸 때 이게 1이면 참이고 0이면 거짓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리턴 값이에요. 리턴 값은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칠 때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든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이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에다가 끝나면 리턴 값을 던져요. 이때 우리가 0을 던지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성공했어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0 이외의 값은 다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리턴 값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리고 2개를 쓰면 어떨까요? 2개. 2개를 썼어요. 템프의 레이스 컨디션. 그러면 또 에러가 나죠. 왜요? 얘는 메시지까지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메시지까지 적어서 직접 저 파일에다가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파일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이걸 만들었고요. 지운 다음에 자, 요거를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스 컨디션 2. 자, 이 파일에 저장을 하는데 hello 레이스 컨디션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럼 파일 저장 완료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파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요거는 시간대가 뭐 지금 시간대니까 요거는 시간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저장이 됐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자, hello 레이스 컨디션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권한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권한을 바꾼다는 얘기는 일반 사용자가 이제 저 파일을 실행할 때 저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send user ID, 발음상으로는 이제 send new ID, send user ID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실행 파일에다가 권한을 send new ID 권한을 주면은요. 일반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자신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안 되면 만약에 일반 사용자가 여기다가 파일을 저장할 때 일반 사용자가 권한이 라이트 권한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 사용자가 직접 저장하는 거는 금지시키고 특정한 파일을 통해서 라이트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ETC 섀도우. ETC 섀도우에는 사용자가 자,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유저일 사용자가 자, 지금 자, 제가 패스워드를 유저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랩을 이용해서 제가 유저일을 자, ETC 섀도우를 땅 치면 이게 비밀번호거든요.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이 두 번째 컬럼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용자는 이 파일을 보시면 어때요? 라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제가 유저일 사용자로 가서 이 파일을 VI로 열어가지고 섀도우를 열면 못 연다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죠. 캣도 못 봐요. 읽기 권한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시면 패스워드 해가지고 자, 비밀번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새 비밀번호를 쳤어요. 자, 그리고 빠져나갔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봤어요. 자, 지금 비밀번호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어? 일반 유저가 어떻게 이 파일에 라이트도 못하는데 저장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거의 비밀은 setUID에 들어있어요. setUID. 그러니까 일반 유저가 직접적으로는 편집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을 통해서 패스워드 파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접근해서 라이트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setUser ID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는 굉장히 유닉스에서 리눅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setUID 권한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일반 유저가 setUID 권한이 없는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자신의 권한으로 실행을 해요. 근데 setUID가 설정되어 있으면 얘가 메모리에 올라가면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이제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거는 EUID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여기서 생략을 하고 지금은 그냥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유자가 ABC라는 사용자예요. 그러면 일반 유저가 실행을 하면 실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ABC라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루트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얘는 관리자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인지 모드로 일단 얘를 그대로 권한을 줬어요. 자, 그리고 레이스 컨디션 2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S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를 생성을 해요. 자, 어태커라는 사용자를 생성을 합니다. 자,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용자로 일단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위치는 여기에요. 하지만 여기 자체를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는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얘를 통과를 못 하잖아요. 권한이 없으니까. 루트 디렉토리는 일반 유저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현재 지금 요 디렉토리에 지금 이 디렉토리에 이 아이노드 번호가 결국에는 지금 거기에 관련된 디렉토리가 일반 유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치는 여기잖아요. 근데 얘는 일반 유저란 말이에요. 근데 템프 디렉토리로 갔어요. 그죠? 근데 다시 cd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환경 변수 old pwd 이걸 참고해서 이전 디렉토리로 이동하거든요. 이때는 못 가요. 한번 보실래요?
왜 그러냐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루트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프로그래밍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C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디렉토리까지 가야 되는데 루트 디렉토리 자체가 막혀 있거든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권한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관리자 권한에서 일반 사용자 어태커 권한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어태커는 이제 공격자죠. 자, 이 시스템에는 일반 유저도 있고 자, 관리자도 있고 관리자가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루트 디렉토리 안에서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디렉토리에 있을 때 공격을 할 수 있는 사용자가 같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얘가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 안에 헬로 어태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템프 디렉토리 밑에 자, 레이스 컨디션 자,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 안에 헬로 어태커가 들어가요. 그 여기 들어갔어요, 잘. 그죠? 자, 권한을 보시면 일반 유저는 라이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죠. 얘 일반 유저죠. 근데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금 레이스 컨디션 2가 센 유저 아이디가 걸려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권한으로 저 파일을 오픈한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여기서. 그쵸? 여기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를 직접적으로 이 사용자가 요 어태커라는 사용자가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라이트한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권한은 없거든요. 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템프 디렉토리 밑에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 자, 그리고 여기다가 따다다다다당 치고 라이트.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얘를.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ETC 섀도우처럼 얘를 직접 편집은 안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센 유저 아이디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하는 순간 이제 관리자 권한이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에서는 예, 이 파일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를 그대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공격자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 파일에다가 뭔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딱 온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걸 조작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맞다. 이거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판단했어요? 자, ETC의 패스워드는 지금 일반 유저는 라이트 권한을 못하죠. 그 얘도 똑같죠. 직접 편집은 안 돼요. 직접 편집은 안 되지만 레이스 컨디션 2를 가지고 편집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레이스 컨디션 2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면 라이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요? 센 유저 아이디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제 저 파일을 통해서 얘를 넣을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테일 3 땅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아까 테스트용으로 얘를 넣어놔서 그래요. 자, 이거를 VI PW로 해서 이 블랙캣을 지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ETC 패스워드는 VI로 열어서 편집할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VI PW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편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어태커 사용자가 마지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ETC 패스워드 파일은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된 파일이거든요. 자, 이 사용자의 정보는 총 7개 필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자명,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번호. 근데 이 비밀번호가 지금은 현대의 시스템은 섀도우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여기선 단순히 X로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X가 있다고 해갖고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X가 없으면 비밀번호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가
암호화된 비밀번호고 지금은 현재는 X로 되어 있고 얘가 ETC 섀도우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코멘트, 그러니까 설명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잠깐만요. 여기가 코멘트, 그리고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그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쉘이에요, 쉘. 자, 이렇게 7개의 필드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 2 한 다음에 그쪽 파일이 아니라, 그쪽 파일이라는 건 뭐예요? 템프의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요? 자, ETC 패스워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블랙캣이라는 걸 쓰고 비밀번호는 안 적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파일이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자 써볼게요. 자, 아이디는 지금 일반 유저죠? 자, 일반 유저에서 그대로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파일 저장이 완료가 됐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저 아이디가 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유저 아이디가 0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ETC 섀도우는 사용자의 여러 정보가 들어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의 암호화된 암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유저의 권한으로 보면 얘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블랙캣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블랙캣. 자, 블랙캣. 자, 그리고 나서 아이디 치면 루트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C 섀도우. 헤드로 볼까요? 헤드. 자, 3개만 볼게요. ETC 섀도우. 자, 어때요?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루트가 지금 현재 저 취약점에 의해서 탈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잘 만들었지만 여기에 원래의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파일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된 파일이 ETC 패스워드였다 하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한 번 더 이 사용자가 외부에서 뭐 외부에서 사실 로그인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관리자인데 여기서 유저에 대해 갖고 사용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부에다가 로그인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 4개의 파일에다가 정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덤으로 좀 확인해 드리면 지금 얘가 유저 아이디하고 그룹 아이디는 지금 기본 그룹이 뭘로 돼 있냐면 ETC 패스워드에 기본 그룹이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C 그룹은 정보를 안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 G 섀도우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섀도우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블랙캣을.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밀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비밀번호가 제가 1로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자, 원래는 여기에 이제 잠깐만요. PW 아까 제가 여기 할 때 이것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워야 돼요. 블랙캣. 자,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느낌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테스트하느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열어가지고 지웠어요. 이때는 섀도우는 마이너스 S 옵션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집어넣을 때 우리가 요 달러가 요게 이제 변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스케이프 시켜주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우리가 넣은 겁니다. 작은 따옴표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요거 테스트를 해보면 왜 저렇게 넣느냐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자 달러 H GM 자, DE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게 1, 2, 3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1, 2, 3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치면 얘가 그냥 쓰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따옴표가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시면 요게 1, 2, 3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케이프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애가 없어요.
지웠어요. 언셋. 이게 지웠어요. 그러면 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때요? 여기 있는 애가 변수가 없으니까 예, 얘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스케이프 시켜놓는 거예요. 야, 너 저거 변수로 인식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VIPW를 들어가서 여기에 이 블랙캣에 X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외부에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안 들어간 상태에서 듀플리케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블랙캣 자, 비밀번호 1번이거든요. 1번 엔터 안 들어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 저 X가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X를 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접속이 안 되고요. 끊어지겠죠. 자, 한 번 더. 이제 요렇게 5번 하고 이제 끊어집니다. 자, 한 번 더 있네. 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X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 리스타트. 그러면 블랙 햇. 자, 1번. 어? 잠깐만요. 제가 1번이 아닌가 보네, 그럼. 자, 그러면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루트 권한을 획득했으니까, 들어왔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왜 블랙킷인데 제가 이렇게 루트로 돼 있어요? 아이디가 루트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ETC 패스워드에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여기가 0이면 루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접속해서 시도해 보면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취약점을 패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개발자, 관리자가 이걸 이제 취약한 부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파일명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파일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저장하는 파일명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다른 파일, etc 패스워드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취약점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금지시키게 패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전 거는 어때요? 이전의 취약한 버전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레이스 컨디션 2를 이용해서 이 저장할 파일에 메시지를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얘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얘가 요게 이제 3으로 바뀌어야 돼요. 3 한 다음에 저장할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부분이 원래는 사용자가 입력한 인수 부분에 요 부분을 아예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해요? 파일에다가 이게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취약한 이전 버전의 요 부분의 변수를 아예 그냥 그 파일로 딱 고정시켜 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컴파일을 다시 해볼게요. 빠져나가고 자, 여기에 이제 레이스 컨디션 3.c에다가 이 부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3.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빠져나갔어요. 지금 이게 루트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자, 그거는 우리가 뭐 굳이 수정하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컴파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애를 또 setNewID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얘가 이렇게 setNewID가 걸려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일을 지정할 때 이 어태커가 자, 아규먼트 카운트가 2.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쓰면 얘가 이 인수의 개수가 3개죠. 1개, 2개, 3개.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인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면 들어와서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프로세스 종료해 주세요. 이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실행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거 조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작을 못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hello RC2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메시지만 딱 쓰고 저장을 했더니 얘가 이제 저장이 됐고,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지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파일을 지웠어요. 그래서 이 파일이 이제 지워졌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반 유저가 SU로 다시 어태커로 자, 다시 변경한 다음에 자, 여기는 여러분들 V는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워졌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써드린 겁니다. 템프에 확인해 보시면 없죠. 그러면 얘가 땅 실행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템프 디렉토리에 레이스 컨디션.txt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잘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긴 거죠.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제 얘가 파일을 지웠어요. 이제 파일을 다시 지우고 자, 지우고 파일이 없죠. 그러면 파일이 없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어태커가 그대로 자, 저 애를 이용해서 템프 디렉토리는 일반 유저도 저장할 수 있죠. 스티키 비트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단 이 템프 디렉토리는 자기가 만든 파일만 지울 수 있죠. 그렇죠? 남이 만든 파일은 못 지워요. 그러나 누구나 다 지울 수 있는 임시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용자가 이제 처음에 얘를 만들 때 얘를 심볼릭 링크를 거는 거예요. 자, 심볼릭 링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얘가 etc os 네임을 확인해 보시면 이게 지금 로키 리눅스잖아요. 근데 이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테스트한 건 로키 리눅스와 센토스 7 쪽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이 레이스 컨디션 여기에다가 심볼릭 링크를 딱 걸면 에러 나요. 에러. 그래서 자, 이거는 3개니까 인수가 3개니까 에러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을 오픈을 하려고 보니까 에러 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된다. 자, 제가 자, set impos 0. 자, SE 리눅스를 끄고 한번 해볼게요. get impos. 그 다음에 SE status로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인포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커런트 모드 요거죠. 퍼미시브 껐어요. 그래도 안 돼요. 예. 자, OS에서 자체에서 이제 그거를 자, 패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루키 리눅스는 여기서 딱 중지하고요. 우리가 볼트 사이트로 가면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센토스의 버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6.1 때, 요거를 갖고 와갖고, 이 내용을 여기서 이제 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부팅을 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시면, 자, 여기 한번 잠깐만 가면,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센토스에서도 갈 수 있어요. 자, 센토스의 이 프로젝트에 가시면 이 볼트 사이트가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토스에 가시면 다운로드 가셔가지고 쭉 내려가면 여기에 볼트 이렇게 찾으면 여기에 이 사이트에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 일로 오거든요. 그러면 센토스의 버전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테스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대로 어디요? 요걸로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기는 조금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라이브 형태로 받았어요. 라이브 형태. 그래서 i386으로 받아가지고 얘를 그대로 VM을 열어가지고 그대로 ISO를 넣어주면 그냥 저는 센토스 6 시스템 해킹이라고 이렇게 VM에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부팅을 하면 그러면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처음에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그냥 터미널로 그냥 써도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하나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SSH 시작해주고 IP 주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화벽을 반드시 열어야 돼. 방화벽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방화벽을 열어주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 그냥 복사 붙이기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 상태다라고 보시고 ETC의 레디엘 릴리즈, ETC의 센토스 릴리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얘가 그대로 6.1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uname-a를 이용해서 현재 아키텍처가 지금 i386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키 리눅스에서 이걸 컴파일 할 거예요. 자, 로키 리눅스에서 이 세 번째 거를 컴파일을 해서 이건 일반 사용자죠. 자, 여기서 그대로 컴파일을 했어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자, 얘는 지금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소스예요. 그죠? 요 소스를 그대로 컴파일 한 다음에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저쪽에다 복사할 거예요. 6.1에다가. 그래서 저는 134번이거든요. 그래서 IP 어드레스로 확인하면 134죠. 그래서 이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템프 디렉토리로 일단 복사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공개 키가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요거는 지울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하면 공개 키 받으라고 나오면 그대로 접속을 합니다. 비밀번호 1번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가 템프 디렉토리에 그대로 이렇게 받아지겠죠? 레이스 컨디션 3.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체인지 모드로 얘를 권한을 바꿨어요. 자, 체인지 모드. 잠깐만요. 체인지 모드. 자, set new id를 걸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set new id가 걸려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사용자 어태커를 만듭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자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어태커로 일단 확인을 해서, 잠시만요. 자, A가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자, 아이디 확인하시면 이제 501번 유저 아이디를 갖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E 리눅스 확인해 보시면 자, 인포싱으로 되어 있고요. SE 스테이터스. 자, 인포싱. 현재 커런트 모드가 그거고요. 자, 보안 강화 리눅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보안을 좀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있어도 요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심볼릭 링크를 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저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얘가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은 소스에서 지금 뭘 열어요? ETC, 그 템프 디렉토리 밑에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를 그대로 열잖아요. 근데 제가 ETC의 패스워드로 심볼릭 링크를 걸었죠. 그러니까 얘는 심볼릭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센토스 U에서는 요게 이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ETC 패스워드를 연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라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지금 자, 심볼릭 링크로 연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한번 자, 레이스 컨디션 3 딱 하게 되면 자, 얘가 메시지를 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블랙캣 2를 그대로 자,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자, ETC 패스워드에 보면 자, 여기에 블랙캣 2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VIPW로 제가 이걸 지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자, 지금은 현재는 없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됐죠. 그러니까 심볼릭 링크를 타고 ETC 패스워드 쪽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관리자 권한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기 때문에 ETC 섀도우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권한이 없는데 봤다라는 거죠. 그럼 루트 권한을 획득한 거죠. 그래서 취약한 버전이 또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가 관리자가 안 되겠네. 요거 수정해 줘야 되겠네 해 가지고
이 템프의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 파일을 이제 여기서 삭제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 레이스 컨디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냥 약간 취약한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그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 4.C를 그대로 열면 이제 중간에 여기에 파일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파일을 삭제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부문을 이용해서 야 얘가 심볼릭 링크면 삭제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코드는 이쪽에서 짜겠습니다. 이쪽에 GCC가 있나요? 네,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 4.C로 그대로 여기다가 리무브를 이용해서 지운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는 그냥 열었죠. 근데 심볼릭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지우고 다시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GCC를 이용해서 자,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컴파일을 할 때 32비트 마이너스 M 32로 주셔야 돼요. 왜요? 여기는 64니까 기본이 64비트로 컴파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32비트로 제가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64비트로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또 그냥 저 옵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32비트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64비트로 받으시려면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자체는 64비트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64비트로 일단은 되어 있는 걸 32비트로 컴파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넘기면 되죠. 그래서 저쪽 템프에다가 그대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넘어왔겠죠? 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사용하려면 얘가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그대로 센터스 6에서 자, 여기서 사용자 자, 이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파일을 setUID 권한을 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하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겠죠? 지금 소유자가 루트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어태커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레이스 컨디션 4, 블랙캣 3,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쪽에 지금 ETC 패스워드에 아까 심볼릭 링크로 걸려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걸려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중간에 얘를 실행하면 이 파일을 지워버리니까 심볼릭 링크가 지워졌죠. 그리고 나서 파일을 생성했으니까 파일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방어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ETC의 패스워드에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파일을 지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어가 됐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이용해서 얘를 경쟁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를 일단 지울게요. 일단 지워주고요. 자, 지워준 다음에 자, 파일을 삭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링크를 하나 걸 거예요. 다시 어태커로 간 다음에 링크를 다시 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땅 치게 되면 4로 이제 하면 얘가 ETC의 패스워드에 정보가 안 들어가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두 개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두 개의 파일. 자,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놓는데 요 파일. 자, 요거는요.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레이스 컨디션 4를 무한 루프로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링크를 거는 요 실행을 그대로 요 6에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두 개를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자, 5하고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걸로 로키에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 그대로 컴파일. 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카피로 저쪽에 있는 134에다가 던지면 돼요. 자, 그대로 복사가 됐어요. 자, 잠시만요. 템프 디렉토리에 레이스 컨디션. 잠시만요. 이게 파일명이 컴파일, 잠깐만. 컴파일이 안 됐네. 예. 자, 지금 제가 컴파일을 시켜야 되는데 컴파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애를 그대로 에스카피로 던집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이쪽에 복사가 됐어요. 자, 5, 6이 그대로 이제 됐죠.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세 개가 필요한데요, 터미널. 그래서 자, 센토스 6에 자, 세 개의 터미널을 열어서 자, 루트의 1, 그다음에 어태커로 자, 그냥 요걸로 할게요. etc 패스워드. 자, 그다음에 자, 하나를 더 열어 가지고 자, 템프 디렉토리로 일단 이동한 다음에 자, 어태커로 간 다음에 자, 얘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5를 실행하고요. 얘는 6을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5를 일단 실행했어요. 그리고 자, 얘는 6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6을 딱 실행해요. 자, 모니터링을 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자, 이게 블랙캣 5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자, 컨트롤 Z 킬 퍼센트 1. 자, 얘도 컨트롤 Z 킬 퍼센트 1. 이게 여러분들 컨트롤 C를 눌러도 무한루프로 돌기 때문에 이게 중지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컨트롤 Z로 프로세스를 중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서스펜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완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많이 들어갔죠. 자, 많이 들어간 이유는 계속 무한루프로 돌려서 그러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얘가 왜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쵸?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이 레이스 컨디션 요 애가 일로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어요.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자, 지금 여기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 하나는 자, 템프 디렉토리에 지금 잘 보시면 템프 디렉토리에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 etc의 패스워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그대로 심볼릭 링크를 이렇게 건단 말이죠. 누가요? 일반 사용자가. 그런데 지금 얘는 이거를 자기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먼저 순서가 뭐예요? 1번 파일 삭제죠. 이걸 삭제해버려요. 있어도 그죠? 그리고 나서 2번은 뭐예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2번. 2번을 집어넣는데 이때 뭐가 생성이 돼요? 템프 디렉토리에 그냥 레이스 컨디션 점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볼릭 링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얘는요. 자, 얘는 3번은 그대로 얘를 심볼릭 링크를 하려고 그래요. 그쵸? 이거를 이용해서 심볼릭 링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CPU가 얘한테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할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을 이제 실행을 할 때 파일을 삭제해야 하잖아요. 파일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3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실행하면 파일 삭제되고 또 생성 파일 삭제되고 또 생성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얘한테 딱 자원을 넘겨요 CPU가. 그러면 이 3번이 심볼릭 링크를 건단 말이죠. 그러면 걸면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다시 얘가 계속 실행할 때 파일이 있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이미 있다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다시 CPU가 얘한테 할당을 해요. 자, 할당할 때 얘가 파일을 삭제하는 부분까지 어때요? 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딱 넘긴단 말이죠. 그렇죠? 넘기게 되면 어때요? 파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애가 딱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계속 돌리면 당연히 에러 나죠. 링크가 이제 생성이 됐으니까. 근데 얘가 CPU가 다시 얘한테 할당을 할 때 이미 파일 삭제는 이미 코드로 만들었으니까 얘가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원래 파일인 요 안에 심볼링 링크 안에 저장하려고 보니까 얘가 ETC 패스워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경쟁에 의해서 얘가 막 경쟁하다가 한쪽에서 지워지면서 다른 쪽으로 넘기게 되면 걔가 링크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걔가 다시 자원을 넘기면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이쪽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어태커로 마지막 이제 자, 보시면은 자, SU 블랙캣 자, 이렇게 하면 그 사용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공격 중에서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